국회 후반기 원구성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사 제목 재밌는 거 봤어요. 노회찬 의원이 법사위원장 할 수 있을까? 이런 거. 하면 좋겠네. 그 노회찬 의원도 이제 법사위를 주로 하신 분이잖아요. 이분 법과 나왔죠? 법학과. 근데 저는 국회의원에 대한 그런 고정관념도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해요. 진짜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법을 모르는 사람이 그 국회의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민의 눈에서 법을 바라보고 맞아요. 그 법을 이렇게 고쳐야 된다 하고 그 주장하고 시민들과 소통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국회 내에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법을 몰라도 법을 만드는 건 국회 내에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노동법에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도가 이렇게 돼 있는데 노동자들이 체불임금을 받는 방법이 너무 불편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법제과에 의견을 주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연구를 해줘요. 그렇지. 그러면 그거는 이 법률을 이렇게 고치면 됩니다. 역시. 방법은 이렇고 조문은 이렇게 고치면 되고 예산은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다 해줘요. 국회의원이 그걸 다 알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법률 전문가가 국회의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그 율사라고 하죠. 국회의원들 중에. 그렇죠. 율사 출신. 율사 출신이라고 하는데 율사 출신이 국회의원이 될수록 우리들한테는 더 불리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을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는 노동운동을 평생 해왔던 사람이고 시민들하고 소통만 평생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정말 우리의 시각에서 그냥 공정하게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그리고 그게 모든 절차 과정에서 하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심판하고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은 통과시켜주고 하는 그 역할만 제대로 해도 국회는 제대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법사위가. 그런데 지금 그 자유한국당 사례에서 많이 봤겠지만 진짜 말도 안 되는 핑계로 그 회의 연기시키고 무산시키고 안 열고 이런 식의 하는 것보다 차라리 법을 모른다고 알려져 있는 법률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고 법사위에 들어가고 법사위원장을 하는 게 훨씬 낫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 원칙은 찬성인데 다 어리버리하면 안 되고 숙련된 기술자도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법사위원이라고 하는 곳이 아주 통상 100%는 아니지만 야당들이 많이 맡아왔어요. 민주화 이후에는 그러니까 거대 여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용도의 어떤 완충지대 역할로 왔는데 이게 내가 작심 어그로를 하게 되면 야당들이 모든 법안 통과 안 시키는 용도로 써버린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안 중에 하나인 거죠. 법사위 터줏대감 중에 한 분이 이제 노회찬 의원이니까 법사위원장 하면 좋겠다. 어차피 여당이 법사위원장 맡으려고 그러면 자유한국당 등이 반대할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 국회의장은 다수당이 하는 거니까 문희상 의원이 하면 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상임위가 법사위다 보니까 그래도 좀 말이 좀 통하는 사람 했으면 좋겠네. 얼마 전까지 권성동이 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강원랜드 취업비리 바로 그 양반. 범죄자가 법사위원장을 하고 있었죠. 그렇지. 그래놓고 그 사람이 박근혜를 탄핵소추하는 주체가 되기도 하고 네. 막 이런 상황이어서 어찌됐건 지금 의석수 한번 볼까요? 이번에 마차님한테 질문할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가 몇 석인가요? 130석입니다. 오, 많이 늘었다. 이번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130석이었죠. 그 다음에 지금 정신 바짝 차려서 열심히 학계하고 지금 충성맹세 비슷하게 사실은 하고 있는 당이 있어요. 민주평화당이 14석. 14석이죠. 다음에 정의당이 6석. 예,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무소속까지 다 합치면 대략 범여권, 범진보 성향의 의원들이 157석쯤 된다고 합니다. 웬만한 법은 통과시킬 수 있지. 근데 결국에는 법사위원장이라니까. 결국에는 법사위원장과 예. 국회의장이 뭔가 짝짝꿍 돼야 되는데 이제는 예를 들어서 뭐 선수로 보면 못하겠다. 근데 김진태 같은 자가 만약에 삼선이어서 법사위원장 하면 이거 후반기 국회 그냥 아사리판 나는 거죠, 진짜. 에이, 그래서 법사위원장이 제일 중요하다. 이제 지금 뭐 원구성 협상에 들어가면은 이제 각종 여러 가지 의미에서 막 상임위원회들의 막 중요성이 논의가 되는데 사실은 상임위원회 어느 한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잘 생각해 보면. 근데 예. 지금 정의와 평화의 모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모임에 하나 정도의 상임위를 달라고 하나 봐요. 한두 개 정도. 예. 그러면 이제 환경 노동이 하고 싶다고. 그러면 당연히 노회찬 의원은 법사위원장 못하는 거잖아요. 일단은 그쪽 분들의 어떤 그 로망 같은 것 중에 하나가 노동, 환경 노동 이쪽이니까 뭐 그런 거라서 잘 생각해 보면 중요하지 않은 게 없는 게 하다못해 교문이 이런데 요즘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대선 주자들이 많이 들어가는 상임이기도 해요. 교육 문제 같은 거. 예. 그렇게 따지면 안 중요한 게 되겠어요. 지금 남북 통일에 대해서 국방위 이런데. 그래도 이제 그 국회 내에서는 순서는 있습니다.
그 순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노른자이가 어디예요? 예산 크기별로 정해지죠. 가장 선호되는 게 기재위. 기재위 그렇지. 예. 그 다음에 산업위. 그 다음에 뭐 국방위. 국방위는 인기 상임위는 아닌데 예산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뭐 행안위 그리고 교문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환노위가 어떤 정책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내가 소명의식을 가지고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원들한테는 제1순위 상임위이지만 이게 예산 규모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그 상위 순위가 아니거든요. 실제로 가용하는 예산 규모에 따라서 이 선호도가 결정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법사위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본질적으로 돈과 상관없이 국회라는 기관이 전체적으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상징적으로 두 개가 필요하잖아요. 운영위하고 법사위. 그렇죠. 두 개는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운영위원장은 이제 어차피 홍영표 원내대표가 가져올 거니까. 네. 근데 법사위 같은 경우는 진짜 법사위는 자유한국당 쪽에서 어마어마하게 반대를 하겠지만 노회찬 의원 정도 하면 국회가 잘 돌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여론의 뭐 지지도 있을 거고 노회찬 의원 정도면요.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또 그러실라. 잘 들어주시면 좋은데 더불어민주당이 하면 좋잖아 이 새끼들아 왜 노회찬한테 줘야 돼. 더불어민주당이 하기 힘들다니까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예. 법사위는 안 준다고. 예전에 그 전례들을 들어서 만약에 지금 홍영표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 가져오면 이분 영웅되는 거예요. 협상 잘해가지고. 다른 건 다 어쩌다 법사위 안 주려고 하겠죠. 상임위의 상임위잖아요. 상임위 위의 상임위.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의 국회의원 한 재선 3선 상임위원장이 3선만 하는 건 아니고요. 특히 뭐 여성 관련한 뭐 상임위 같은 데는 재선 이야기도 합니다. 저번에 그 남윤순 의원이 그렇게 했는데 예.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이면 상임위원장 어디 하라 그러면 뭐 하시겠어요? 상임위원장 하면 좋구나라고 발견한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특수활동비가 겁나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 말고는 상임위원장 해서 좋을 게 뭐가 있지. 제가 뭐 정치적 식견이 낮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간사는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간사는. 간사. 예, 간사는 재미있는데 위원장은 너무 머리 아파요, 진짜.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상임위원장이 따로 있고 각 당에서 이제 간사 한 사람씩 이렇게 예. 대부분 다 여기 이제 원내 교섭단체가 돼야만 간사를 운영할 거예요 아마도. 예, 예. 이게 전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 이제 원 구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상임위원장을 누가 어디를 가져가느냐, 몇 명이 가져가느냐. 국회의장만 딱 정해진 상태예요. 아직 그것도 투표를 해야 돼. 예. 진짜로 국회의원들이 싫으면 반대표 누르면 찍으면 돼요. 그럼 부결시킬 수도 있어. 근데 이미 원내 대표들끼리 서로 합의가 되죠. 부결시키지 말아달라고. 어차피 그 대안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또 나올 그 당에서 나올 테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 구성할 때 국회 분위기는 정말 살얼음 반 같아요. 우리가 이제 멀리서 보면 상임위 전체 18개 줄 중에 뭐 7722로 가냐, 뭐 8721로 가져가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잖아요. 위원장이 누가 되느냐 이거를 보지만 국회 내에서는 각 의원들의 개인적인 경력과 정책 의지, 정책 비전까지 다 굉장히 복잡하게 이해관계가 엮여 있어가지고 그 밑에서 벌어지는 각가지 암투와 그 로비들. 그렇겠지. 예, 그러니까 정당을 떠나서 진짜 초당적으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거든요. 관계가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미있어 보이는 굉장히 바쁜 현장이기도 하고 그 당사자들한테는 굉장히 피말리는 긴장되는 순간이기도 하죠. 예. 일개 기초단체의 인수위를 활동하는데도 새로운 시장이 들어오면 각 지역에 있는 이권 관련된 사람들이 와서 협박한다면서요. 술자리 같은데 자기들이 처음에는 로비 비슷하게 해요. 안 들어주면 나중에는 반말이 나오죠. 얼마나 잘하는지 두고 볼게. 이렇게 한다는데 하물며 국회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게 있거든. 특정한 상임위에서 예를 들어서 삼성에 불리할 만한 법안이 지금 발의되고 있다. 뭐 이런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예. 그거 극렬 저지하기 위해서 삼성 장학생들이 동원돼서 로비해주고 그렇죠. 예, 이런 예, 방식으로 진짜로 전쟁하는 거죠. 자, 국회가 잘 돌아가야 됩니다. 이번 국회가 마무리 잘하고 2020년에 제대로 된 진짜 개혁은 그때 시작되는 건데 그 발판에 있어서 의석수가 작더라도 열심히 싸워서 뭔가를 쟁취해내면 국민들은 평가해준다. 의석이 부족한 건 그때까지 버티면 됩니다. 그러니까 법안이 통과 안 되는 건 두 번째 문제고 그거 국민들한테 맡겨두면 되고 열심히 해서 뭔가 이 사람들한테 정말로 의석을 많이 몰아줘야 될 명분이나 당위성을 줘야만 다음 총선에 승리할 수 있는 거라고 봐요. 어떻게 구성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내가 이래서 정치를 안 한다니까 얼마나 머리 아프겠어. 협상해가지고 상임위 다 가지고 싶지. 상임위가 총 18개라는데 예.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니까요. 내가 주는 상임위 우리가 주는 상임위는 되게 가까워 보여. 원래 그런 거야. 근데 이제 실제로 상임위 원장을 줘도 의석이 많은 당의 의원들이 상임위 들어갈수록 숫자가 더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저쪽 상임위원장이 앉아 있는데 이쪽에 여당 의원들이 훨씬 많아. 근데 말도 안 되는 운영을 해.
막 발언권을 막 지 꼴린 대로 준다든지 회의도 안 된다든지 하면 또 사태질 오고 가면서 맨날 상임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정치의 가십거리로 막 등장하지 않습니까? 네. 김진태를 법사위에서 빼는 게 가장 중요한데 뺄 리가 없잖아요. 감 중에 한 분이 이제 노회찬 의원이니까 법사위원장 하면 좋겠다. 어차피 여당이 법사위원장 맡으려 그러면 자유한국당 등이 반대할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 국회의장은 다수당이 하는 거니까 문희상 의원이 하면 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상임위가 법사위다 보니까 그래도 좀 말이 좀 통하는 사람 했으면 좋겠네. 얼마 전까지 권성동이 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강원랜드 취업비리 바로 그 양반. 범죄자가 법사위원장을 하고 있었죠. 그렇지. 그래놓고 그 사람이 박근혜를 탄핵 소추하는 주체가 되기도 하고 네. 막 이런 상황이어서 어찌됐건 지금 의석수 한번 볼까요? 이번에 마차님한테 질문할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가 몇 석인가요? 130석입니다. 오, 많이 늘었다. 이번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130석이었죠. 그 다음에 지금 정신 바짝 차려서 열심히 학계하고 지금 충성맹세 비슷하게 사실은 하고 있는 당이 있어요. 민주평화당이 14석. 14석이죠. 다음에 정의당이 6석. 예,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무소속까지 다 합치면 대략 범여권, 범진보 성향의 의원들이 157석쯤 된다고 합니다. 웬만한 법은 통과시킬 수 있지. 근데 결국에는 법사위원장이라니까. 결국에는 법사위원장과 예. 국회의장이 뭔가 짝짝꿍 돼야 되는데 이제는 예를 들어서 뭐 선수로 보면 못하겠다. 근데 김진태 같은 자가 만약에 삼선이어서 법사위원장 하면 이거 후반기 국회 그냥 아사리판 거야. 나는 아사리판 나는 거죠, 진짜. 에이, 진짜. 그래서 법사위원장이 제일 중요하다. 이제 지금 뭐 원구성 협상에 들어가면은 이제 각종 여러 가지 의미에서 막 상임위원회들의 막 중요성이 논의가 되는데 사실은 상임위원회 어느 한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잘 생각해 보면. 근데 예. 지금 정의와 평화의 모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모임에 하나 정도의 상임위를 달라고 하나 봐요. 그래서 연구를 해줘요. 그렇지. 그러면 그거는 이 법률을 이렇게 고치면 됩니다. 역시. 방법은 이렇고 조문은 이렇게 고치면 되고 예산은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다 해줘요. 국회의원이 그걸 다 알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법률 전문가가 국회의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그 율사라고 하죠. 국회의원들 중에. 율사 출신. 율사 출신이라고 하는데 율사 출신이 국회의원이 될수록 우리들한테는 더 불리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을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는 노동운동을 평생 해왔던 사람이고 시민들하고 소통만 평생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정말 우리의 시각에서 그냥 공정하게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그리고 그게 모든 절차 과정에서 하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심판하고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은 통과시켜주고 하는 그 역할만 제대로 해도 국회는 제대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법사위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사 제목 재밌는 거 봤어요. 노회찬 의원이 법사위원장 할 수 있을까? 이런 거. 하면 좋겠네. 아, 그 노회찬 의원도 이제 법사위를 주로 하신 분이잖아요. 이분 법과 나왔죠? 법학과. 근데 저는 국회의원에 대한 그런 고정관념도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해요. 진짜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법을 모르는 사람이 그 국회의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민의 눈에서 법을 바라보고 맞아요. 그 법을 이렇게 고쳐야 된다 하고 그 주장하고 시민들과 소통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국회 내에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법을 몰라도 법을 만드는 건 국회 내에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노동법에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도가 이렇게 돼 있는데 노동자들이 체불임금을 받는 방법이 너무 불편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법제과에 의견을 주잖아요. 그럼 그런데 지금 그 자유한국당 사례에서 많이 봤겠지만 진짜 말도 안 되는 핑계로 그 회의 연기시키고 무산시키고 안 열고 이런 식의 하는 것보다 차라리 법을 모른다고 알려져 있는 법률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고 법사위에 들어가고 법사위원장을 하는 게 훨씬 낫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 원칙은 찬성인데 다 어리버리하면 안 되고 숙련된 기술자도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법사위원이라고 하는 곳이 아주 통상 100%는 아니지만 야당들이 많이 맡아왔어요. 민주화 이후에는 그러니까 거대 여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용도의 어떤 완충지대 역할로 왔는데 이게 내가 작심 어그로를 하게 되면 야당들이 모든 법안 통과 안 시키는 용도로 써버린단 그렇죠.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안 중에 하나인 거죠. 법사위 터줏대감